자,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대.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명상,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고, 불교는 그것에 최적화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을 열반,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전이 대승경전 중에서 대반열반경입니다. 그래서 열반경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드릴 말씀은 저기 제가 칠판 맨 위에도 써놨지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 대승불교의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뭐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러면 잘못 리모델링을 하면 돈만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래서 화딱지 나서 이 돈 들이면서 내가 할 바에는 차라리 신축을 하겠다, 밀고 다시 짓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전통과 어떻게 보면 예전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힘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원전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리모델링을 선택했고 대승불교는 신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신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별게 없었죠. 나대지였죠. 나대지. 나대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축하기가 좋았죠. 인도라고 하는 문화를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기원 전후가 되면,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이 되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한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추계시대 때 한번 바뀌고 2300년에서 2800년 사이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년에서 2800년 사이 추계시대 때 한번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쫙 한번 끌어오르고 그때 힐랍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힐랍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고, 중국에서는 제자백가들이 쟁명, 명예를 가지고 다투게 되고, 거기서도 노자, 맹자, 공자, 장자 이런 사람들, 뭐 순자 여러분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인도에서도 붓다, 마하비라를 필두로 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사상가 철학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의 시대가 한번 열리게 되고, 그게 이제 로마의 등장, 서쪽에서는 로마의 등장, 인도에서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뒤에 있는 아쇼카 왕의 전인도의 통일이라는 거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진시황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제국시대가 한번 열리고 난 뒤에 그러면 또 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일로 갈 거냐 아니면 다 닫혀 있을 걸로 갈 거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조금씩 바뀌어. 흐름이 바뀌어. 마치 코로나 한번 끝나고 나서 많은 흐름들이 바뀌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흐름의 변화는 인터넷 떡상이죠. 원래부터 떡상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도 압도적인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 거를 압도하는, 어떻게 보면 배달 아니 맞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배달하는 쪽이 오히려 지금 이커머스 뭐 이런 쪽이 지금 더 훨씬 더 강력해졌으니까 그렇게 힘이 붙는 거고, 그 다음에 TV의 몰락, 홈쇼핑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TV 자체를 안 보니까. 지금 시절이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문의 몰락은, 신문 잡지의 몰락은 당연했고, 그게 이제 TV로 넘어갔고,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자기 선택권이 강조해지니까 그게 강화되니까 이제 TV도 몰락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는 이제 긴 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짧은 거 몇십 초 안에 뭘 끝내서 네가 얘기를 해봐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지. 근데 그전에는 테드 뭐 이런 거에서 한 15분 뭐 이런 강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길다는 거죠. 그냥 짧게 요약할 수 있는 방향들을 너가 찾아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흐름들이 한 번씩 바뀌어요. 그리고 인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목문화들이 깔아앉고 이제 오랫동안 아리안족은 원래 유목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목문화들 전통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유죽 드시고 깨닫는 거잖아. 그게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적인 전통이 있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사리자,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부르나 이다라니자, 그것도 다 엄마 성을, 엄마 모계 쪽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의 유풍이 나온다는 게 유목문화입니다. 목의 쪽이 강한다라고 하는 게 유목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목은 그러니까 농경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여성을 두고 자손을 이렇게 계속 번식시켜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유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 증대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일처다부제입니다. 그래서 유목문화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혈통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같이 오랫동안 있었네. 그게 유목문화예요. 네, 그게 유목문화입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혈통이에요. 안 봤어도 제대로 같이 안 살았어도 내 혈통이어야 되고 내 사촌이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촌수주의가 되는 거고 유목문화에서는 얼마나 친하게 지냈느냐. 그러니까 친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친한 놈도 있죠. 그게 반려동물이죠.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게 그 유목문화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문화권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래서 유목문화가 꺾이게 되고 결국 농경문화에 잠식이 돼요. 농경이 안정적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봐. 유목이 얼마나 남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농경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인도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니까 먹을 게 충분하니까. 그래서 농경으로 언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냐면 기원 전후가 되면 생산수단이 그러니까 유목들이 점점점 밀려가다가 나중에 기원 전후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농경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야. 인터넷이 오면서 한번 바뀌었고 스마트폰이 오면서 한번 바뀌었고 코로나가 오면서 한번 바뀌었고 그러면 새로운 논리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한번 흐름이 바뀌고 특히 생산수단이 바뀌면요.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리고 농경 문화를 대표하는 게 뭐냐 하면 쉬바신의 악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거는 힌두교로 말하면 비슈누 신이에요. 그런데 쉬바신을 보면 뭐가 있냐면 난디라고 하는 소를 타고 다닌대. 흰소. 그래서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뭐 소를 숭배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게 그 쉬바신 때문에 그렇거든. 쉬바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흰 소입니다. 그런데 그 소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목문화에서는 잡아먹고 그 다음에 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번제 지내고 이런 대상이고 농경에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몇 사람의 일을 해주는 트랙터 같은 거죠. 소. 그래서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되니까 신과 결부시켜서 소를 못 잡아먹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전부 다 기원 전후쯤에 통일되고 난 뒤에 한번 흐름이 바뀌고 그게 몇백 년 흐르고 나니까 또 다시 새로운 축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일된다라고 하는 게 뭘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분절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너지, 생각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문화에서 가장 지금 변동이 컸었던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지만 외래 문화가 들어오면서 식문화에 이상 야릇한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뭐 퓨전이네 어쩌네 하면서 뭐 또 섞어보고 여기에 뭘 집어넣고 이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러 가지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대박이 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대박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섞이다 보면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어떤 거는 내용이 먼저 있고 그것을 반영해서 그것이 구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이론이 먼저 있고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걸 사람들이 원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내용이 숟가락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섞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 나타나는 게 대승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목에서 농경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암기 문화에서 이제부터는 기원 전후가 되면 필사 문화로 바뀌어요. 이 필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필사가 인쇄면 상황이 달라. 근데 필사라고 하는 것은 외연이 훨씬 넓어져.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외연이 넓은데 개인이 조절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쇄라고 하는 것은 딱 틀에 박혀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그 변동폭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또 다른 책을 똑같은 걸 책이 다 이 책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책이 다 팔려가지고 또 찍어내.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걸 만들어낸다고. 안 그러면 조금 고치겠지. 그 정도로 가는데 필사면요. 옮겨 적잖아. 물타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도에서 경전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인도에서 경전이 많아지는 이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혁명적으로 하셨던 게 뭐냐면 신분평등과 성별평등이에요. 신분평등과 성별평등. 저건 굉장히 위대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신분평등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근데 2500년 전에 신분평등을 얘기하고 성평등을 얘기해서 남녀가 평등하다. 야, 진짜 어려운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2500년 전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분평등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이 빡입니다.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래하면서 진짜 많은 게 바뀌었어. 제가 얘기하잖아. 이런 거 입어본 적 당연히 인도 사람들은 없고 이런 치렁치렁한 걸 누가 입어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인도에는 하복밖에 없는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하복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 문화. 인도 사람들 당연히 더운 쪽이니까 집 대충 짓습니다. 우리는 추우니까 집을 견고하게 짓는 문화로 부처님이 한옥에 사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산사 그게 무슨 절 맛이에요. 웃기고 있네. 야, 인도 건축하고 동아시아 건축은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가 북유럽에 갔을 때 느끼는 뭐 이렇게 야, 쟤네는 참 뾰족뾰족한 집 짓고 있다.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한옥을 보면 당연히 부처님은 한옥에 사셔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양옥이 더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음식과 관련해서도 바루고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 부분이 바뀌거든요. 아니 걔네 손으로 먹는데 우리는 다 도구 쓰고 먹는 거고 왜? 우리는 추우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도구를 써야 되는 거고 걔네는 더우니까 좀 차가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뜨거운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손으로 먹지.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청국장 한번 손으로 먹으면 넣었다가 다시 밥도 우리는 진짜 무지하게 뜨겁게 먹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거 손으로 하면 한 번 먹고 이 식기가 녹아내린다. 이 식기가 녹아내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문화들이 다 바뀌는데 불교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헤어스타일입니다. 이게 사성평등을 주장하는 헤어스타일. 굉장히 위대한 상징입니다. 왜? 인도 사람들은 상투를 트는 걸로 신분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밀어버리면 네가 신분이 높든 낮든 떠나서 우리는 다 평등해 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성평등. 그 성평등 지금도 문제가 돼서 뭐 성적인 갈등들이 있잖아. 젠더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PC주의, 저 디즈니 얘기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지금도 막 논점들이 되는 것들을 2500년 전에 얘기를 해서 그거는 그런 쪽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노력하는 데 가치가 있고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기원 전후가 되면 요구가 더 커져. 더 커져.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더 시대가 지나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성속평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가인이나 출가인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수행을 열심히 하면 재가인도 깨달을 수 있지. 왜 꼭 출가만 해야 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 대표 주자가 한 분 계시죠.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스님과 신도의 차등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적인 거는 평등하고 남녀는 평등하고 신분은 평등해도 그래도 출가한 사람하고 재가인하고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야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대승불교에서는 성속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출가인이나 재가인이나 평등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을 보면 이 보살님들 말고 큰 보살님들, 뭐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그 다음에 무슨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가인들, 보현보살 이런 분들 재가인들. 그 다음에 출가보살도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문수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가장 뚜렷한 출가보살이죠. 왜? 헤어스타일 딱 밀고 나왔잖아. 밀고 나왔잖아. 그래서 지분들이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이쪽에 완탑으로서 관세음보살이 있으면 그러니까 재가인으로서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동아시아 신앙구조에서는 강력한 게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은 또 이렇게 좀 안배가 됐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섞었네 이렇게 내각을 구성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지. 그래서 성속평등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기원전후쯤 되면 이게 농경 문화가 일반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유목 때는 계속 생명을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가축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농경 쪽으로 바뀌면 안 먹어도 되죠. 그러면 생명평등이 나와요. 그게 고기 먹지 말라로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고기를 안 먹게 되는 거고 초기불교나 소승불교에서는 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서 흐름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생산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 그러면 부처님의 위대성을 꼽으면 신분평등, 성별평등. 대승불교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속평등. 스님이나 재가인이나 똑같다. 이렇게 치는 거고 생명평등. 자비가 훨씬 외연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런 생명평등이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이런 대승불교가 등장하다 보니 이런 경전들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중요한 대승경전의 저게 이제 4대 경전이라고 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는 반야경. 반야경. 그 다음에 그 반야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대승경전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승의 틀을 깐 거는 반야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야경하고 화엄경은 둘 다 남인도 쪽에서 인도로 얘기하면 남쪽 남쪽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야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존재는 다 실체가 없다. 마치 이 세상에 원자나 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니까 실제로는 다 그게 쪼개보니까 별게 없어. 그리고 그러면 현상이 없느냐? 현상은 존재하는데 실체가 없다. 그거를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작용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뭐라고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 쓰면 진공묘유입니다. 실체는 없지만 그 작용은 있다. 근데 인공지능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도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얘가 연산하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알아낼 수 있었어. 그런데 인공지능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면 얘가 왜 이 답을 냈는지는 몰라.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인 답을 내. 그걸 거꾸로 추적해 갈 수 있느냐? 점점 추적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공지능한테 사람이 물리는 거 아니냐. 조종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인공지능만 그런 게 아니고 양자역학이 나올 때 벌써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체가 없이 작용으로서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반야공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풀 버전은 600권짜리가 되고, 600권짜리가 되고,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줄여서 한 권으로 뽑은 것 중에 가장, 요 600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577권째 금강경.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확 줄여보자, 260자 반야신경. 반야경이라고도 하지만 반야부라고도 해요. 이거는 전체 이런 것을 묶는 전체 그룹. 그 다음에 화엄경. 화엄경은 반야경은 존재, 그러니까는 존재, 개별적 존재들의 비실체성을 얘기한다면 이건 세계가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 예, 세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그걸 이제 법계 연기라고 하는데,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남인도는 이 세상을 꿈과 같이 보는 문화가 있어요. 환상으로 보는. 이 세상은 연극이고 꿈 같은 거고, 매트릭스 같은 거고, 이렇게 깨어나면 되는 거다. 그게 더운 지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화엄경과 반야경이 남인도 출신이고, 그리고 걔네는 이 현상들을 좀 인정하지 않아. 이건 꿈 같은 거고 덧없는 거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덧없는 건 아니야. 제가 얘기하지만 모든 예술이나 문화는 사실은 다 허구고 사기예요. 영화, 드라마, 그림 다 허구고 사기예요. 그럼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 허구죠. 드라마가 허구지, 그럼 뭐? 영화가 허구지. 그러면 그게 진짜 허구예요? 허구는 허구인데 분명한 영향을 준다니까. 영향을 준다니까. 저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어렸을 때 영화나 드라마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인생이 바뀌어. 걔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이 된다니까? 아니, 그런 거 있어. 그 위인전도 대부분 허구거든. 있긴 있어. 위대한 사람인 건 맞아. 하지만 위인전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는 각색된 거야. 특히 애들이 보는 건 더 심해. 그 위인전대로만 하면 거의 성인급이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아니야. MSG가 무지하게 들어간 거야. 라면 스프를 막 때려 박았거든. 그래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그걸 어렸을 때 읽으면서, 요즘 애들은 읽지도 않지만, 그런 걸 읽으면서 가치관이 딱 생각돼서 내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실체는 없어. 왜? 허구기 때문에. 하지만 작용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작용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 박한 장반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었어. 근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늙은 포대화상. 늙은 포대화상이지. 포대화상은 돈복이라도 있는데 이게 반만 달라고 하는 포대화상. 포대에 돈을 뺏어주는 게 아니고 반만 달래. 거지 포대화상이야. 거지 포대화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 하면 60권짜리가 있고, 불타발타라가 번역하는 60권짜리, 그게 동진시대 때 번역하는 거고, 80권짜리가 이제 실천한다가 번역하는 거고, 40권짜리가 반야가 번역하는 요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화엄부라고도 해요. 이거 같은 팀. 그리고 법화경 7권짜리. 요거하고 요거 결이 달라요. 이건 약간 북인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보면 약간 위쪽, 북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좀 위쪽. 추운 쪽들은 뭔가를, 더운 쪽은 멍 때리면서 이렇게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환상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추운 쪽은 더 땡겨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집중하려고 하는 게 있고, 더운 쪽은 약간 이완시키고 한 발짝 물러나서 영화나 드라마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감독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감독 시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식으로 보려. 그걸 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추운 쪽은 즉각적으로 그 앞으로 딱 나가서 배우의 입장으로 보려고 하는 게 강력해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는 석가모니가 실제로 굉장히 위대하다.
라는 이야기로 점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열반경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의 위대성 플러스 요게 진리, 반야, 공 할 때 그런 진리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이 진리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열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강력한 실체성. 그래서 법화경하고 열반경 갖고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한 바퀴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사랑한 자식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 그냥 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건 아니고 대놓고 막 하는 건 아니고 은근히 이렇게 그게 반야경, 화엄경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화경이나 열반경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사랑한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이나 화엄경으로 기도를 법화경이나 열반경 가지고 기도를 하면 뭔가 소원 성취를 강하게 에너지를 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야경이나 안 그러면 그러니까 열반경,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화엄경 같은 걸로 하면 집착을 덜어내면서 원만하게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부드럽게 가는 쪽인 거고. 그러니까 리더십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존중의 리더십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가면 화엄경, 반야경류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약간 군부 독재처럼 막 밀어붙이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많으면서 막 밀어붙이고 이게 법화경, 열반경 계열이야. 그래서 뚜렷하게 목적이 잘 드러나. 네가 뭔 말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기원 전후쯤 되면 불교가 이제 어느 정도 종교화되는 거예요. 불교가 처음에는 명상주의, 수행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종교가 돼요. 불교가 종교가 되는 거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저게 있거든. 탑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공양을 올렸는가를 보면 돼. 그런데 촛불도 켜주고 그 다음에 더울까봐 일산, 그러니까 양산 같은 거를 받쳐주는 문화가 굉장히 이런 시기부터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 안에 부처님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공양물을 올려줘. 그 얘기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있어야 내가 기도했을 때 뭔가를 주지. 야, 허공같이 이렇게 부처님이에요. 그럼 기도를 해서 뭐해? 이게 종교화될수록 그 요구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이쪽보다 이렇게 실체적으로 막 강하게 이게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오히려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들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기원 전후쯤이 되면 점점 종교화가 가속화되면서 부처님이 이제 뭐 열반에 들어서 뭐 평온해져서 그거 됐고 입 닥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게 오냐? 기도빨이 오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게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약발을 받아야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자식이 지금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고 지금 건축하다가 지금 쓰게 생겼는데 경기도 안 좋고 미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게 현실적 문제잖아. 그걸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실체적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실체적 요구. 그런 걸 반영한 경전이 법화경하고 열반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씨는 상주하는 거고 언제나 계시는 거고 있어야 응답을 해줄 거 아니야. 응답하라 이러면 응답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종교성이 강조될수록 저런 부분들이 강화돼. 그리고 저 남인도의 화엄경과 반야경 계열들은 훨씬 어떻게 보면 약간 고등해요. 멋있어. 부처님이라는 게 형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게 진짜 큰 거는 틀에 규정되는 게 아니다. 맞긴 맞는데 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지? 안 그래요. 왜? 사람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급해.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법보다 주머니가 가깝다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중요한 거야. 법보다 주머니가 가깝고 집에 불 나면 바닷물 다 필요 없어. 욕조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변기물이라도 갖다 퍼 쓰는 거야. 그래서 이론적인 거하고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층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과 반야경 계열은 사상적으로는 맞아. 고등해. 하지만 이것이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안정이 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전들이 서역 지역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냐.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는 거는 서역 지역 아니냐. 저런 것들이 막 흐르면서 서로 그러니까 완료되는 거는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인도에서 만들어지는데 완료되는 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된 구심점이 약했다는 얘기. 바꿔 말하면 구심점이 좀 약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 전후에 이렇게 흐름들이 바뀌게 되니까 대승에 대한 요구도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소승이 바뀌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승불교의 일부 사람들이 대승 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럼 소승불교가 그대로 다 시대 반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 주도권자는 잘 안 바꿔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했는데 그걸 수용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느냐? 지금 기득권자는 쉽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클수록 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혁신은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혁신은 작은 데서 나오고 변방에서 나와. 언제나.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육종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발족자예요. 발족자. 그래서 추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추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발을 달아주는 거야. 발을. 그게 이제 지빈문종론, 법원종론 여기 다 발족자가 들어가잖아. 시설종론, 식신종론, 품류종론, 개신종론 그렇게 해서 추석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 쓰듯이 막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왜 시대적 요구에 반영은 해야겠는데 옛날 거 오래된 거라서 안 맞아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 뭐 바뀝니까? 야 시대적 요구가 틀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건 맞는데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은 에어버스나 안 그러면 보잉을 탄단 말이야. 그게 맞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어도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에서 변형된 거지. 발전한 모델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정적인 데서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계속 아이폰 100까지도 할 수 있어. 조금씩 더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면 애플이 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이폰이 아니고 완전 질적으로 다른 놈이 나올 거야. 그게 누군지 알면 떼돈 벌죠. 알면 떼돈 벌죠.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아마 윈도우도 어느 순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와서 판을 확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비슷한 걸로 지금 얼마를 울고 먹었는데. 윈도우 11이요, 11. 몇십 년 동안 그것만 계속 울고 먹고 있는 거야. 윈도우가 아니고 뭐 대문이 나오든지 뭐가 하나 나오겠지. 그걸 만들어만 내면 대박이야. 하지만 그렇게 만든 것도 윈도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주석으로 그거를 시대가 바뀐 그 시대적 요구들이 바뀌는 거를 주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서 발을 달아붙였어요. 사족을 붙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렇게 이걸 육종론이라고 그러고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다연니자라고 하는 기원전 2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발지론입니다. 아비달마 발지론이라고 20권짜리예요. 20권짜리. 저런 발론의 끝판왕입니다.
이 발들 무슨 진해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발을 자꾸 붙이는지 저 반론의 끝판왕이에요. 저 발찌론 거의 끝판왕이야. 이거를 더 웃긴 거는 또 주석을 해. 그게 200권짜리 대비바사론이야. 그러니까 등치가 점점 커지게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주석했는데 그걸 더 주석해. 이게 미친놈들. 이게 지금 손님 떨어지는 소리가 쫙 신도 떨어지겠다. 시대가 안 맞는데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업데이트가 점점 복잡하게 간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 삼성이 2G폰 만들 때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삼성 핸드폰을 사면 설명서가 이만한 게 따라왔었다니까. 왜? 기능이 있어. 쓰지를 못해. 그때 아이폰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설명서가 없어. 알맹이만 나와. 무슨 놈의 핸드폰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넘어서 가는 거죠. 요렇게 지그들도 200권짜리를 해놓으니까 미치지. 야, 이거 누가 볼 거야? 야, 쉽게 하려고 주석을 달았는데 주석이 200권이야. 야, 이거 그거랑 똑같지. 부처님 말씀하고 싶으면 해인사 가서 팔만대장경 읽고 와. 야, 읽기는 뭘 읽고 그걸 어떻게 다 읽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심했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써머리를 해. 그 써머리를 한 게 구사론 30권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저게 세친의 주된 저술이에요. 그래서 저 세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것 때문에 뜨는 거거든. 저 설일체 유부의 견해를 경량부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하는 게 아비달마 구사론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점점 배가 산으로 가. 배가 산으로 가.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못 읽어. 그때 대승불교에서는 우리는 나대지의 신축 이러면서 짓는 게 이런 경전들입니다. 요거 말고 사상적인 거 말고 신앙적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4+5 아니거든요. 그게 극락정토. 근데 왜 극락정토 얘기는 잘 안 하냐면 그건 신앙적인 거지 사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철학적이고 뭐 내용이 있고 막 이게 아니고 생각할 거는 됐고 일단 입 닫고 연불이나 뭐 머리 복잡하게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연불을 해 연불.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상하고 생각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을 생각하고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약간 범주가 달라. 같은 그룹으로 묶이게 조금 같은 그룹에 묶여는 있는데 조금 달라. 그래서 요 4개를 이제 사천왕으로 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요게 이제 끝판왕입니다. 요게 2세기에 성립되기 시작해서 3세기쯤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3세기쯤 완성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뒤에 쓰는 게 대부분 다 괜찮아. 왜 그럴까? 앞에 거 검토하고 가죠. 앞에 거 검토하고 가죠. 앞에 거의 문제를 어느 정도 깎아내고 초반에 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하지만 창의적인 대신에 문제점이 존재해. 왜? 그걸 다 계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시장에 돌려보면 시장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경전들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 전후쯤에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700년 뒤에라고 나옵니다. 200년 동안 시장이 한번 돌아봤고 거기서 문제점들을 착착착 쳐내면서 깨달음을 중심으로 완성시키는 거. 그게 열반경입니다. 그래서 시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승경전들이 나오게 되고 소승은 저렇게 발을 계속 달면서 리모델링을 이상하게 해가고 신도들은 다 떠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새롭게 아예 내가 새로운 판을 한번 짜보겠다 라고 해서 그게 이제 리모델링과 신축의 문제. 그리고 신축 건물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늦게 만들어지는 큰 건물 그게 앞선 건물보다 좋은 건물. 좋은 건물. 그런데 왜 화엄경이나 반야경에 비해서 열반경은 잘 안 알아주느냐? 불성사상이나 이런 쪽으로 핵심 심장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선불교나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승불교의 흥기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서 작동하는 소승과 대승의 어떤 차이점들, 그 다음에 변화를 어떻게 탈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